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최종 합격까지 끌고 가는 든든한 멘토 저스플라이 하나쌤입니다. 여러분 에어프레미아 자소서 잘 쓰고 계신가요? 지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채용이 겹쳐서 에어프레미아 조금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에어프레미아가 올해 채용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여러분 에어프레미아 자소서 딱 쓰셔서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항공기 이제 도입 같은 소식들이 좀 있으니까 최소 2번은 뽑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에어프레미아 내부 소식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나 이런 것도 고민도 좀 많으셔서 그 부분 말씀드릴 거고, 또 두 번째는 1번, 3번 항목은 그대로고 2번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2번 항목 자소서 포인트, 구조, 합격생 분석, 예시까지 좀 알려드려서 이 영상 보시면 다 쓰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에어프레미아 치시면 에어프레미아 자소서 1번, 3번 항목 똑같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조스플라잇이 사실 승무원 업계에서 이제 거의 굉장히 오래된 채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구독자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저한테 이제 DM이나 이런 걸로 이제, 회원 가입, 채널 회원 전용 영상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좀 많았었는데, 사실 차별화되게 좀 저희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조스가 이제 수강생분들을 임원, 실무, 최종까지 다 봐드려요. 그리고 아무래도 11년 동안 했다 보니까 합격서 데이터 자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자신 있는 거 아니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합격생들이 실제 자소서 예시, 그 다음에 합격생들 실제 답변 예시, 그리고 올해부터 감사하게도 이제 진에어 이스터 항공에 합격생들 이제 최종 보는 친구들이랑 실제로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 인터뷰들을 실제로 다 이제 유료 회원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대답하면 붙는구나, 이런 현장 상황이랑 실제 내가 했던 답변, 토론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자소서는 어떤 스토리를 어떤 키워드를 엮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것만 즉각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완전히 다른 데는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유료 영상을 좀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업 분석 어려워하시는데 읽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실제 답변을 예시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가 궁금하신데, 사실 그게 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합격에 직결된 합격생들이 진짜 말하는 거, 인터뷰하는 거, 저랑 본인 답변 뭐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만 쏙쏙 유료 회원 영상에 담을 테니까 멀리 계신 분들, 꼭 필요한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민 정말 많이 하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께 진짜 도움되는 회원 가입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에어프레미아 상황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항공기 도입 계획이 조금씩 늦어졌지만 6, 7월 중에 이제 항공기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지금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직전 신입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회사 분위기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도 있지만 에어프레미아가 좀 장사가 잘 되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선 확장으로 계속 이제 비행기들을 들여오고 확장하고 이런 분위기라서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객실팀 내부 분위기는 시니어리티도 낮고 좀 친근하고 성장 속도, 왜냐면 신입분들이 가서 업무를 이것저것 되게 빨리빨리 맡고 좀 진급도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걸맞는 사람을 좀 뽑고 싶어 한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전에 승무원분들, 합격생분들 나이나 이런 것들 좀 물어봤더니 여자분들은 29세 전후가 제일 많았고 남자분들은 31살 전후가 많았는데, 인사 담당자분께서 진짜 괜찮은 분 오시면 30대 이상 안 뽑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다 지원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생분들 캐릭터 어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전문대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야물지고 좀 애사심 있고 활기찬 분들이 좀 많았고, 4년제 분들이나 20대 후반 분들은 책임감 강하고 좀 자기 할 일 좀 딱 할 수 있는 성숙한 이미지의 분들이 좀 많았다는 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어 관련된 것들이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에어프레미아가 이제 제가 그동안에 업계에 12년 있으면서 영어를 많이 볼 때도 있고요. 또 영어를 진짜 쉽게 물어보시고 또 이제 서비스업 경험이 있는 분들을 많이 뽑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 영어 잘하는 인력이 좀 많을 때는 서비스 잘하는 분들, 뭐 흔히 말하면 경력이 있거나 항공가인 분들을 좀 뽑고 또 이제 영어가 아무래도 장거리가 있으니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영어의 인터뷰 난이도를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부적으로 영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서 영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스몰톡 위주로 나오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영어 부분 한 가지만 더 팁을 말씀드리면 영어 합격생분들이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오셨을 때도 주눅 들지 않고 본인이 부족해도 더듬더듬 거리면서 끝까지 대답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던 분들은 거의 다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고 요즘은 스몰톡 위주로 나와서 그런 실제로 기내 스몰톡 많이 하니까 스몰톡 위주로 간단한 거 취미 뭐 좋았던 점 이런 식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소서 쪽으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이번 2번 항목 그러면 2번 항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이 에어프레미아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객실 승무원으로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 혹은 실천 중인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의도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냥 회사의 목표, 실천 계획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직업관, 나만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싶은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 단어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새로운 도전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라는 이 문구에서 변화를 좀 수용할 수 있고 실행력이 있고 적극성이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의도를 좀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화의 중심에서 라는 뜻은 주체적인 태동으로 능동적인 사람을 좀 뽑고 싶다라는 그런 면모가 자소서에 좀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부분에서는 뚜렷한 목표, 어떤 나만의 직업관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계획 혹은 실천 중인 점은 구체성, 실제 노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소서 문항의 의도 파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소서 이제 실제적인 구조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문장에는 비전을 좀 제시해 주세요. 나는 에어프레미아의 이러이러미 부분이 끌렸고 앞으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좀 딱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에어프레미아 제일 중요한 거는 워크코드에 좀 연결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에만 워크코드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어떤 성장의 나만의 어떤 목표, 그래서 그걸 실천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부분에서 워크코드와 좀 연결된 사람이다,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뭐 예를 들면 팀워크, 실행력, 고객 배려 이런 것들의 내 스토리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실천 중인 계획이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체력 관리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체력 관리 하고 있고 또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내에서 쓰는 회화 실력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나의 어떤 실천 노력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제대로 나오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직업적인 철학을 위해서 앞으로 에어프레미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 커리어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 애사심이 나오시는 요 구조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예시를 하나 간단하게 한번 항목별로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 비전 제시할 때 저는 에어프레미아가 단일 기종으로 장거리 운영을 하는 그 체제 안에서 스마트한 강점을 살리는 승무원의 역할이 제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에어프레미아의 업에 대한 진정성이 제가 일하는 방식과 일치한다고 생각해 어떤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제시를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 저는 땡땡에서 뭐 빠르게 업무를 하면서 빠르게 매뉴얼을 숙지하고 팀에 필요한 일을 능동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특히나 이러면서 이제 워크 코드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이 조금 나오시고, 그리고 이를 위해 저는 매일 영어 뉴스를 요약해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서비스 현장에서 제가 배우고 있는 영어들을 실제 고객들에게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것을 기르고 있다라는 실천 계획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는 앞으로 에어프레미아가 단순히 회사가 아닌 제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무대로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나만의 멘트, 포부로 엣지 있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 좀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떤 방향성, 워크 코드와 관련된 어떤 방향성이 좋을까라는 부분을 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 목표 자체가 합격률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생들이 어떤 자소서 소재를 썼는지, 어떤 스토리를 썼는지가 좀 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거에 대한 기업 분석이라든지, 합격생들의 실제 사례, 키워드, 답변,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첫 번째 댓글에 보시면 에어프레미아 116페이지의 합격 자료집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업 분석부터 합격생 자소서 사례, 그 다음에 요즘 어떤 게 뽑히는지, 그 다음에 자소서 항목별 풀이, 답변, 예시,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요 세 가지를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에어프레미아는 다른 항공사랑 좀 다른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을 이해한 내용, 그 다음에 스토리에서의 워크코드가 드러나는 사람, 그 다음에 합격생들이 자주 쓰는 소재, 그 합격생들도 사실 워크코드가 드러나거든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면서 내 사례에서 좀 비슷하게 면접관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그 세 개를 염두에 두고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강점도 드러나고 또 회사도 내부 상황도 비행 상황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워크코드와 찐으로 잘 맞는 인재구나라는 느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유료 영상에 합격생들의 소재와 에어프레미아만의 기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 분량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에어프레미아 다른 데보다 장거리가 많은데 밤샘 비행이 정말 많아요. 예, 현직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과 체력이 너무 필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진급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면세품 갤리 담당, 기내 방송 어떤 걸 맡아도 빨리빨리 배워서 잘 해낼 수 있는 전문성, 일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욕심 있는 분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에어프레미아만의 그런 장점, 좀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장거리에 좀 특화된 항공사고 만석인 비행기들이 미주 노선 같은 거 거의 만석이어서 정말 이제 너무 바쁘면서도 한 사람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 사람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협업도 그냥 협업이 아니라 정말 에어프레미아 기내에서 최적화된 협업이 좀 필요하다. 이게 좀 에어프레미아만의 좀 기내 상황이고, 팀워크인데 힘드니까 어느 항공사든 중요하지만 정말 힘드니까 서로를 의지하고 챙겨주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녹여서 이번 항목에 좀 녹이시면 면접관들이 너무너무 뽑고 싶은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애플 상황, 행위에서 드러나는 워크코드, 나만의 워크코드, 그냥 합격생들이 소재와 내 소재를 비교해보는 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럼 워크코드와 관련된 이번에 쓸 수 있는 어떤 목표, 방향성, 성장 목표 쪽을 조금 예시를 들어본다면, 저는 본질에 집중한 서비스 전문가 이런 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어프레미아가 진짜 필요한 것만 두는 그런 본질에 집중한 항공사다 보니까. 또는 능동적인 부분을 좀 살려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능동적인
승무원 이런 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문화적인 이해나 글로벌 역량, 영어권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다문화를 이해한 글로벌한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승무원 이런 쪽으로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강한 체력과 멘탈을 갖춘 지속 가능한 승무원 쪽으로 목표를 좀 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와 고객분들의 니즈에 민감한 성장형 승무원 이런 쪽으로 조금 포커싱을 잡으셔서 쓰셔도 충분히 에어프레미아에서 좋아하는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그러면 풀 예시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번에서 조금 더 마음이 좀 딱 언더스탠딩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해볼게요. 일단은 작은 인원 안에서도 시너지를 만드는 유연한 중재자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에어프레미아에서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승무원으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기내 상황이 나오는 거죠. 긴 여정을 함께 해야 하는 에어프레미아의 비행에서 협업은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신뢰와 이해의 바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땡땡에서 인턴을 하면서 팀 내 갈등을 조율해 소통을 회복시키고 업무의 효율을 높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갈등을 피하는 대신 서로의 입장을 듣고 신뢰를 쌓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상황별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익히며 팀 안에서 신뢰받는 든든한 동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기내 안에서 서로를 챙기고 응원하는 조직 문화를 가진 항공사인 만큼 그 안에서 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을 가진 승무원으로서 팀을 하나로 엮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앞에 얘기했던 부분이 좀 다 녹여진 그런 기내의 상황, 또 실제 합격생이 썼던 소재, 그 다음에 워크코드가 행위에서 드러나게끔 써봤는데 좀 감이 오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 좀 펼쳐놓으시고 또 자료집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도 좀 펼쳐놓으시면서 좀 생각을 해봐서 2번을 제일 많이 읽어볼 것 같으니까 2번만큼은 이분이 뚜렷한 어떤 그냥 목표가 아니라 나만의 어떤 목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내 상황도 잘 알고 있고 또 실천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느껴지게끔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채용이 너무너무 많아서 마음이 좀 여유도 없고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만이 좀 마음을 좀 다독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힘들 때는 좀 책을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단순하게 좀 힘들 때는 그냥 동네 한 바퀴 좀 뛰고 오는 편이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럴 때 마음을 좀 잘 잡아야 되니까 막연히 좀 할 게 많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다 서로의 마음도 좀 다독여주면서 채용을 좀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주스 언니들이 여러 가지 무료 나눔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블로그에 보시면 수시로 저희가 대한항공도 영상 면접 자료집도 나눠드리고 있고 또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멀리 계신 분들도 도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회원가입해서 영상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 합격생들이 말하는 영상들을 다 많이 담을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도 멀리 계신 분들이 공평하게 합격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도움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에어프레미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 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